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함진규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의원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꼭 이 세 가지는 해야 되겠다. 뭡니까? 저희들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예, 그다음에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특례법, 네, 최저임금법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최저임금법 수정은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예, 그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절규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죠.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과 비슷하게 이제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이런 좀 차등을 적용해서 예, 이제 국가가 너무 여기 개입해가지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국가 개입을 좀 배제를 어느 정도 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도 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그 차등 적용하다 보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부작용이 발생이 됐으면 그 부작용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실에 맞게 예,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정부가 하고 지금 그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걸로 자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노사 자율로 네, 제대로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오히려 요새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은 이런 기업들이, 청년 기업들이 예, 지역에 따라서는 폐업하는 게 정부 지원이 이게 끊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좀 발생. 관련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건 세금 중독 경제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대안을 내셨는데 사실 출산주도 성장으로 한 것도 전부 세금 지원하는 건데 세금 중독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다르죠. 그건 사회를 지탱하기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아하. 지금 그런 세금 지원하는 중독 현상하고는 다르죠. 예, 예. 이거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고 지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예.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게 영리병원, 원격 의료 이런 거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죠. 예, 예. 이거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원격 진료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예. 다만 그거를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운영을 해보시니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처리해달라고 지금 기존의 생각을 바꾸셨는데 네. 우리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볼 때. 네. 그래서 영리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한적으로 선진국에서 하는 거 모양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얼마인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을 딱 걸어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탄력적으로 좀 사회 변화에 맞게 대통령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공성 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의 그렇죠. 제한적인 어떤 허용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른 당들이 중점 둬서 이야기하는 거 한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네. 그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론이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 차원이죠, 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제도들 만들듯 만약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옥상옥 기구를 또 만들고 아하.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또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상시 사찰기구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예. 이건 굉장히 남용의 우려가 크고 예. 검찰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면 된다.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든가 뭐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예.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 안 되면 이건 비정상적인 그 어떤 사찰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은 당론 반대입니까? 저희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공수처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선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평화당, 민주당 그 양당 모두 판문점 그 선언 비준 국회에 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자유한국당?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북한을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나이버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들 유엔 제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그런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아니고 비핵화가 전제가 되고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는 못하겠습니까?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게.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에서 힘을 실어주면 비핵화를 조금 빠르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니다. 그건 북한에서 먼저 왜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런 위협이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그걸 뭐 북한의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얼마든지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전제 조건이다. 이 말씀이네요. 더 급선무죠, 그것이요.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하고 개헌 문제인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하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 등에서는 뭐 개헌하고 꼭 동시 처리 않더라도 그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이미 패키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제가 여러 당이 이렇게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논의의 초점은 국민적 입장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국민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거죠. 비례성 강화하는 건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거를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 당한테 유불리가 되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그 어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한다면 뭐 얼마나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비례대표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해야지 그걸 뭐 각 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숫자를 330명에서 350명 또는 뭐 현재 300명이 쓰고 있는 무슨 뭐 예산을 동결해서 동결을 해서 늘린다. 그게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게 그런 얄팍한 돈의 문제인지 과연 저는 묻고 싶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알겠어요. 그런 거를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국민 정서에 맞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패키지로 개헌과 관련이 되죠. 정권 잡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 개헌하자고 다 욕을 해놓고 정권 잡고 나서 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된 시각으로 알겠습니다. 개헌을 논의를 해야지. 그 개헌을 안 하면 언제 개헌을 하겠습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패키지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맞물려서 같이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가 모든 당에 공의 드리고 있는데 한국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양보하면서 대신에 다른 당이 꼭 처리하고자 하는 것에 약간 양보받아서 동시 처리하는 거 이렇게 좀 할 수 없겠어요?
저희는 제가 정책위의장 취임하고 나서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도 깊은 논의를 해서 우리는 과거 행태와 똑같은 야당을 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선의의 정책 선명성 투쟁을 하자. 네.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국익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법안, 어떤 예산, 어떤 내용들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와줄 용의 또 협조할 용의가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예. 지금 여러 인터넷 은행법 이런 거 보시더라도 대통령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근데 여당이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여당이 협조한다. 여당 내부에서 몇 명을 지도부가 설득을 못해서 이번에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폭 예. 양보할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